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이러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말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터키군 전투기가 아르메니아 영공에서 아르메니아 공군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전개되어 있는 터키 공군 F-16 전투기가 9월 29일 아르메니아 영공에 진입해서 아르메니아 공군 소속 수호이-25 공격기를 격추시켰다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29일 밝혔습니다. 슈샨 스테파냔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터키 공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우리 영공에 들어와 작전 중이던 수호이-25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라면서 이번 공격은 터키의 본격적인 군사 개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국방부는 즉각 아르메니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파흐레틴 알툰 터키 대통령궁 언론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터키가 아르메니아 항공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값싼 선전전에 불과하다 라면서 아르메니아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점령지에서 철수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터키는 이번 분쟁에 시리아 용병 4,000명 이상을 고용해 개입하고 있다는데요. 아르메니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각 9월 28일 터키가 러시아 터키 정상 간의 사태 안정 약속을 깨고 전투요원 4,000명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투에 보내 전투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군부 쿠데타 위기에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러시아와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작년부터 시리아, 리비아에 이어 아르메니아에서도 러시아와 충돌하며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서 이러다가 정말 터키, 러시아에 크게 한 방 얻어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리 한국처럼 미국 무기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한국처럼 미국의 F-16 전투기 대량으로 쓰고 있어요. 200대 넘습니다. 그런데 이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보내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거의 뭐 전면전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만 해도 이 아제르바이잔의 토스원 브라티노 열압력 방사포 이걸 아르메니아에 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동원해서는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터키의 F-16 전투기가 아르메니아 수호이-25 공격기를 격추시켰다 이거예요. 아르메니아는 공군력이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투기라고는 없고 수호이-25 공격기 소량만 가지고 있는데 그 수호이-25는 이 전투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지상 공격하는 거니까 레이더라든지 이 공중전 능력, 이 기동성 이런 것들이 전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저성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밑에 장갑판이 워낙 두껍고 해서 저공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지상 폭격을 할 때는 이 근접 폭격을 할 때는 F-16보다 훨씬 방어력은 강하지만 F-16과 전투를 해서 수호이-25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F-16은 지금 미 공군도 주력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이 터키의 F-16이 아르메니아의 몇 대 없는 수호이-25 중에 하나를 격추시켰다라고 아르메니아가 터키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터키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르메니아는 동방정교회를 믿는 친러시아 국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 즉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가깝죠. 자,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우리보다 안 그래도 군사력이 더 센 저 아제르바이잔이 터키까지 개입을 해서 우리를 지금 때리는데 러시아 뭐 하냐? 빨리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러시아에 대한 어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이 터키 같은 경우에 이 시리아 용병 4,000명을 고용해서 아제르바이잔에 보냈다. 또 시리아 용병 고용해서 리비아에 보내서 지금 푸틴의 개인 용병인 바그너 그룹하고 리비아에서 싸우고 있죠. 또 이 시리아 북부에서는 터키군 정규군들이 들어가서 또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의 유전 그리고 리비아의 유전 이런 데마다 지금 터키가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러시아 국익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개인의 이익, 사익을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우리도 좀 줘. 지금 이거 아니겠냐.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 자꾸 지금 터키에게 썰려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터키를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2016년 터키는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 쿠데타 정보를 러시아 정보 당국이 먼저 가지고 있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알려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쿠데타를 진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푸틴과 에르도안은 급격하게 가까워졌었는데 최근 이런 여러 지역의 유전 문제, 가스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척을 질지 그리고 전쟁이나 혹시 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지금 터키와 러시아라는 강력한 군사력이 개입을 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 연이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팔겠다고 나서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과 코다드 3 방공 시스템을 해외 특히 미국의 제재로 인해 무기 구매가 어려운 나라들에게 팔겠다고 이란 관영 파스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아부 파들 시카라지 대변인은 우리는 다마스쿠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이란제 방공 시스템을 시리아에 배치했다라면서 경제적 상황으로 풀옵션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이들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해외 판매를 선언한 장비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모방한 바바르 373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은 이 미사일이 마하 8.5의 속도로 비행 가능하며 200km 거리에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서 250km에서부터 추적하고 200km 거리에서 동시에 10개 이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공 시스템인 코다드3 시스템은 스탠다드 미사일을 이용해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MQ-4C 트리톤 무인기를 격추를 시켜서 유명세를 탄 미사일인데요. 사거리 75km, 고도 30km에서 4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해서 2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 방공 장비를 유료 또는 무료로 동맹과 우방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잇따라 방공망 허점을 노출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해서 이들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들 말로는 거의 우주 전투기하고도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도 만들었다. 카헤르, 미국 F-35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F5 아주 저성능의 F5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4.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인데 미국이 과거에 팔레비 국왕 시절에 이란하고 사이가 좋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30년, 40년 지난 이야기죠. 그때 스탠다드, 즉 SM-1 스탠다드 미사일을 팔았었는데 그 스탠다드 미사일을 가지고 자꾸 이제 개조하고 해서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제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코다드3라는 미사일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미국의 해상 글로벌 호크죠. 트리톤, MQ-4 트리톤을 공격해서 격추시켰던 바로 그 미사일이 스탠다드 미사일의 개조형인 코다드3예요. 사거리가 75km, 고도는 30km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국산화 성공해서 대량 판매하겠다, 해외 판매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S-300을 모방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산화한 미사일을 또 만들어서 이거 정말 성능이 대단하죠. 200km에서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러시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S-300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 즉 시리아 그리고 북한 이런 나라가 되겠죠. 여기에 판매하겠다. 지금 이제 시리아 방공망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형편없다라는 게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제 무기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최신형 방공체계인 부크 그리고 이제 판치르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야 우리 거 사라 라고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도 우리 거 사라. 지금 이렇게 해서 시리아의 방공망에 러시아, 이란, 중국 이 세 나라가 서로 자기네들 그거 팔겠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뭐 시리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란 제 무기가 뻥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S-200, 그러니까 SA-5죠. 그 S-200보다는 훨씬 성능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S-300이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껄끄럽죠. 그런데 미 국무부, 국방부에서 이 시기에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핵 협력이 심각하다, 이거 우려스럽다 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 말은 지금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불법 무기가 북한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우리 한국 선박이 이용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이 최신형 성능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신 무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협조해서는 안 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데 협조해서 북한에 이런 불법 무기가 들어간 것도 우리가 잘 감시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야 되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콜롬비아에 공여하는 포항급 초계함 익사남이 콜롬비아 해군에 정식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해군에서의 제2의 생을 시작하는 익사남의 새 이름은 ARC 알미란테 토노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콜롬비아 해군 요원들이 해군 진해기지에서 9월 28일 인도식을 갖고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 함정으로 정식 편제됐다고 콜롬비아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초계함은 포항급 초계함으로 우리 해군에서는 PCC-768 익산함으로 활약했던 함정인데요. 익산함은 1988년 9월에 이리함으로 취역했다가 이리가 익산으로 도시 이름을 바꾸면서 1999년 익산함으로 함명을 변경했고 2018년 12월까지 우리 해군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익산함은 포항급 4차선으로 76mm 함포 2문과 40mm 브레다 2연장 기관포 2문, 하푼 함대함 미사일 4발, 324mm 어뢰 발사관 3연장 2기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이들 무장 가운데 일부를 제거하고 승무원 선실을 개조하는 등 일부 개량을 거쳐 인수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이 초계함을 도입한 이유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해상에서의 마약 카르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콜롬비아는 지난 2014년에 퇴역한 동해급 초계함을 공여받아 현재 ARC 나리노함으로 운영하며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익산함을 인수한 콜롬비아 해군은 진해에서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뒤에 올해 연말까지 콜롬비아로 가져갈 예정인데요. 익산함의 공여가 국산 무기의 중남미 방산 시장을 뚫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익산함을 콜롬비아 해군의 주력함으로 가져가는데 포항급 초계함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안함, 그 천안함이 바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그 천안함하고 동급의 함정인데 이 768이니까 천안함보다는 몇 년 조금 더 앞서서 탄생한 그런 군함이 되겠죠. 천안함이 77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천안함보다 조금 더 일찍 취역한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익산함 같은 경우에는 무장이 76mm 함포 그리고 40mm 함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푼 함대함 미사일 4발이 있는데,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마약 카르텔의 해상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초계함들을 가져가니까 함포가 아주 큰 활약을 하겠죠. 특히 76mm 함포는 대단히 속사 성능이 뛰어나고 위력적이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마약 범죄가 없어지고 줄어드는데 우리 익산함이 큰 기여를 하길 바라고, 또 이런 것들이 중남미에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서 우리 한국의 국산 무기가 중남미에 판매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적은 사실은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지만 베네수엘라하고 전쟁할 리는 없고 마약 카르텔들이에요. 마약 조직들. 그래서 우리 KA-1 프로펠러 전투기죠. 그걸 좀 팔았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 콜롬비아는 KA-1을 사지 않고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를 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다른 우리 국산 무기가 콜롬비아에 수출되길 바라고, 또 그 인근에 있는 뭐 페루, 칠레 이런 데까지 우리 무기 홍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